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과연 내가 개인회생이 될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.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개인회생 사건은 재산 처분 내역이라든지 최근 여러분들 받은 대출의 사용 내역 등을 잘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성실하게 응한다면 별 문제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 법률사무소 금강에서도 지금껏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 오면서 신청인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서는 기각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기각 사유를 한번 알아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로는 회생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. 비용이라고 해서 크게 소요되는 건 없고요. 인지 때 32,000원하고 승달료 기준금액 4,800원에 채권자 수를 곱한 금액 이 부분만 납부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다음으로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.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 그것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든지 도박이나 노름과 같은 것에 사용했다든지 또는 과도한 해외여행을 했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사치품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겠죠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카드 거래 내역이라든지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보다는 보정명령에 대한 절차에 불응해서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보정명령이나 법원의 보정 권고가 발령되면 반드시 그 보정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죠. 개인회생 제도가 그동안 출범한 지 십수년이 흘렀는데요.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법원의 심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법원의 보정명령이 한 차례 이상, 많으면 3차례, 4차례까지 발령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렇게 보정명령 회차가 늘어날수록 문제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신청인들한테는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신청서를 처음 제출할 때부터 미흡한 부분을 미리 잘 보완하고 의심살 만한 요소들을 모두 깔끔하게 다 소명하고 제거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면은 보정명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우리 법률사무소 금강에서는 보정명령을 그동안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단 한 번의 보정 절차만 거치면 개시결정이 발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어쨌든 이 보정명령은 서면에 접수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일을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소위 법조 브로커들이 이러한 보정명령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. 터무니없이 적은 변제 금액으로 변제 기간을 짤 수 있게 해주겠다든지 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장담한다든지 또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자신한다든지 이런 곳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게 뭐냐면은 법률사무소의 잘못으로 만약에 사건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건 수임료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 이 여부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잘 숙지하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기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와 법원의 보정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